한 문장 안에는 연결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접속사라는 품사인데요. 이 접속사도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접속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사 하면요, 연결의 기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사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위의 구성이에요. 접속사라는 품사는 뒤쪽으로 반드시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이 단위를 갖추어야지만 접속사라는 품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품사를 바라봤을 때 접속사구나, 그럼 이거를 연결의 기능, 이 부분은 머릿속으로만 느끼시고요.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접속사 뒤쪽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단위가 갖추어졌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도 어쨌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이 전체의 덩어리는 하나의 부사절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하나의 절 중에서도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절들 중에서 부사절이 위치하는 공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절을 중심으로 앞쪽에 오든지 혹은 주절을 중심으로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부사절의 특징이에요. 즉, 이 두 가지 위치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주절의 바깥쪽에 있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 이게 바로 부사절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의 구성 단위와 또 이 부사절의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토익에서 이 부사절 접속사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정답으로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일 때 이 나머지 세 개의 오답 중 부사절 접속사가 다른 종류로 붙은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일 때 나머지 세 개의 선택지 중 일부는 전치사가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일 때 Part 6에서 정답이 주로 자주 출제되는 접속 부사가 오답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경우를 종합해 본다면 접속사가 정답일 때 전치사나 부사가 오답으로 등장한다더라, 이런 점이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해결책은 갖고 계셔야 돼요. 부사절은 주절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단위를 취하고 있는지는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을 중심으로 컴마가 하나 찍혀 있어요. 컴마를 중심으로 뒤쪽에 please, 명령법으로 시작하는 주절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은 주절의 바깥쪽 공간인 거 맞습니까? 일단 부사절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맞아요. 그리고 빈칸 뒤쪽을 보시면 The air conditioner is까지만 봐주세요. 주어 동사가 포함된 거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구성 단위 중에서 주어 동사라고 하는 단위를 취할 수 있는 건 접속사뿐이었지. 하지만 위치가 주절 바깥쪽 공간이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네. 내게 선택지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사절 접속사라는 품사만 인식할 수 있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A번의 while. 뭐뭐하는 동안에란 뜻도 갖고 있고요. 혹은 반면에란 뜻도 갖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에어컨이 작동되는 동안엔 문을 꽉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데요. 해석 없이도 접속사라는 품사의 구성 단위만 알아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B, C, D는 다 전치사라는 선택지로 오답을 구성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부사절 접속사의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절의 바깥쪽에 빈칸이 뚫려 있을 것. 두 번째, 주어 동사라고 하는 단위를 갖추고 있을 것. 부사절 접속사였습니다.